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유라 씨가 지금 덴마크 올보르의 구치소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에 앞서서 현지 법원에서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정유라 씨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는 건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행동이 사실 차랑 말이랑 그런 거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먹어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신기한 말 얘기해 주세요. 좀 어떠세요? 애기가 애기 보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건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제 사포기가서까지 뜰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어요. 네, 이 영상 다시 한번 좀 이따 들려드릴 텐데 정유라의 모습이 처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시청자들에겐 처음으로 그 육성이 공개된 거잖아요. 예, 그쵸. 이제 어제, 그러니까 정유년에 정유라가 체포됐으면 한다는 게 새 이런 댓글들에 많았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네. 나쁜 일에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말대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의 이 말들을 보면 우리가 SNS에서 정유라의 그런 욕설에 가까운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의 접촉에서 보여주는 말을 보면은 엄마도 어머니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네.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안 게임 출전해서 단체전이지만 여하튼 금메달도 땄었고 뭔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좀 의도적인 면이 저는 다분하다고 보이고 특히 엄마와의 사이가 최순실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2015년 임신 이후로 틀어져서 크게 말도 안 하고 지냈다라는 취지로 해서 엄마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법률가의 도움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엄마와 선긋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는 그냥 잘 모른다라는 네. 그런 기조로 갈 거란 걸 좀 예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습이 올보르시 법원에서 이 예비 신문을 받던 중에 휴식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 현재 기자에 따르면 기자들을 피하지도 않고 말도 굉장히 거침없이 했다고 해요.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마 정유라 씨는 불의에 이렇게 경찰의 체포를 당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방금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논변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20살, 21살 정도 된 어린 나이를 감안해보면 네. 저런 외국에서 저렇게 신문을 받고 법정까지 출두할 경우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상당히 공황 상태에 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기자들하고 이 문답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준비가 충실히 되어 있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를 미리 예비를 해두고 충분하게 대비를 했다. 그러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네, 정유라 씨의 단독 인터뷰 잠시 후에 또 계속 전해드릴 텐데 네, 계속해서 정유라 씨가 올보르 현지에서 취재진과 나눈 단독 인터뷰 내용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당연히 F학점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리첼빈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 학교에 가서 봤어요. 어머니랑. 그리고 저는 먼저 왔고 어머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숙접이 나온 거예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갔어요. 그걸 누구한테 하세요? 어머니한테. 저는 아예 그때 학교에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도 하나도 모르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왔어요. 네, 서영호 소장님. 네. 지금
이 현지 상태의 음향 상태는 고르지 못했는데 내용은 정확히 들렸거든요. 네. 류 교수와 최경희 전 총장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증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 청문회에서 그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그 얘기하고 내용이 그 전부 다른데요. 따라서 아마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유철균 이인화 교수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구속된 내용에 따라서 아마도 현재 그 위에 학장이 김경수 학장인가요? 네, 예. 체육대 학장. 예, 체육대 예. 학장과 지금 유철균 교수 사이에서 누가 그 최순실을 통해서 정유라를 소개했는가, 그리고 이 학점을 학사 관리를 그러면. 불법적으로 하게 했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아마 유철균 교수는 김경수 학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하는 것 같고, 학장은 그 유철균 교수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아마 특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좀 규명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저는 예. 지금 그 정유라가 대동돼 있었다라는 말은 갖추었다는 얘기는 청문회에서 없었죠. 김경수 네. 총장이나 다 최순실을 그때 아, 비서가 그러네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네. 최순실을 만났다, 한번 찾아서 만났는데 정유라가 그때 갖추었다는 거는 뭐 정유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정유라의 얘기는 그때 없었어요. 새로운 얘기를 지금 정유라가 하고 있는 걸 저는 지금 기억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김경숙 학장 얘기를 안 해요, 정유라가. 그러니까요. 이 김경숙 학장이 류철균 교수한테 전화해서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애가 우울증에 걸렸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나니까 김경숙 학장이 최순실 씨 좋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 류철균 교수가 그냥 아줌마던데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류철균 교수의 보도에 의하면. 저는 지금 정유라가 김경수 학장을 못 만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를 정말 뒤를 제대로 봐주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빼주는 건지 이 지금 그 최순실의 이런 계속 이렇게 흘리는 말들도 지극히 계산되어 있는 말인 듯이 지금 정유라도 저는 아주 잘 대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네. 네, 지금 보면 정유라 얘기는 결국 이 얘기예요. 자, 정유라 씨,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원래 자기는 퇴학을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엄마가 이 사람들과 만난 다음에 학점이 나오더라. 나는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준비된 답변들을 지금 아마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점 문제, 그러니까 학사 특혜의 학사 관리의 특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치지도 않았지만 성적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 유철균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 김경숙 학장이 유철균 교수에게 3번이나 전화를 했고, 소위 말해서 그런 이 외압을 받아서 유철균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정작 특혜의 당사자인 정유라 씨는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솔직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독일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 지금 이야기로는 거의 도피하다시피 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자퇴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특혜들에 대해서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단은 좀 변명처럼 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 봤느냐, 이 중요한 얘기를 한번 현지에서 특파원들이 물어본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유라 씨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 전에 들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자, 목소리가 상당히 힘이 있고 네. 또렷합니다. 아까 이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자,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 봤다. 네. 준비된 답변 같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면 지금 이 이대 특혜라든가 아니면은 청담고 특혜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청담고 때는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대비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 정유라가 영악스럽다는 표현을 그분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자꾸 영악스러운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지금 사정이 제 추측입니다만은 엄마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정유라가. 자기가 봐도 F 학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 학점이 나오고 A 학점이 그것도 나오고 그러면 엄마랑 아무리 뭐 싸워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뭐 독일로 가라 그래서 독일로 왔다 뭐 여하튼 엄마가 하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혜택 받는 거는 다 받고 지금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 상황에서는 나는 모른다라고 되는 거니까 뭐 참 영악스럽다는 그분 표현이 그대로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는 얘기를 인터넷에 그런 댓글 봤어요. 자기가 지금 금메달 따서 인터뷰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가 보다라는 내용이 댓글이요. 사뭇 좀 이렇게 무슨 기가 죽은 모습이 아니고요. 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하자면 자기는 삼성이 지원한 6명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면서 모든 거를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미룹니다. 저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핵심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의 대가로 22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비덱스포츠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애초에 6명의 선수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정유라 씨 혼자만 지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제3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지금 특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데 본인은 저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사인하라고 하는 곳에 사인을 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몰랐다. 그리고 이대에서의 학사 관리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 과정 원인과 동기는 그렇다 칠지라도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받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3자 뇌물 행위의 대가로서 본인 스스로 말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자기가 타게 되었고 네. 승마 선수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정유라 씨 답변책으로는 대단히 석연치 않다. 그러므로 정유라 씨가 빨리 귀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유라 씨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혼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강원도 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목소리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조세포 토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여기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20세 초반의 여성이 답하는 거라고는 법률적인 지식도 완벽하고 뭐 세무조사 얘기도 하고요. 1원 한 장 안 쓰고 다 갚았다. 이건 마치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그런 것을 다시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한테 어떤 혐의가 있는지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 이대 특파은 업무방해고, 그 다음에 이 독일에 돈이 간 거에 대해서는 뭐 외압 일반 출입서든 아니든 재산을 국외 해외 도피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당신한테 이런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다 머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얘기를 보면 엄마가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출 상황도 알고. 대출을 해서 갚았고 네. 뭐 아버지 땅에서 어떻게 받아서 대출금은 어떻게 해결을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물론 저 사정을 자기가 은행 돌아다니면서 안 거는 아니고 엄마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여하튼 지금 말하는 게 좀 모순되는 거예요. 엄마 다 알아서 했다? 하지만 또 하는 얘기 보면은 본인이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다 내고 뭐 내 명의로 사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협상이란 없다라고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저는 뭐 명분보다는 실리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정유라를 어떻게든 네. 국내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뭐 더 낫다라 싶어서 뭐 불구속으로 뭐 조사는 하더라도 뭐 이후에 더 큰 죄명이 나오면 구속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장 지금 여하튼 저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국내로 빨리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또 실리를 더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네. 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사실 모든 그 청소년 20대들을 분노케 한 게 지금 이대 관련된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위증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데 저희가 한번 추적해서 이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을 아까 인터뷰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달랐습니다. 청문회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엄격한 진상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입학할 때는 총장님은 정유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자, 입학할 때는 몰랐다. 물론 뭐 저 얘기가 이제 진위를 가려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입학 뒤에는 이제 한번 만난 거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가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뭐 김경수 학장이 그 유철균 교수에게 뭐 전화를 걸어서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철균 교수도 아마 돌아가는 학내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나름대로는 감을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도왔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는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다가 네. 중간에 한 번 갔는데 그때 총장님을 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총장님 뵙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일개 학생이요. 일개 학생이 그 정도가 지금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성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경희 총장을 굳이 자신이 가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 다른 교수들이 그 출석을 잘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엄마랑 가서 해결하러 갔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총장을 찾아가서 인사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전에도 가면 최순실 씨 측과 그 최경희 총장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심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시호, 그러니까 이제 이모의 딸, 언니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2014년 10월, 2년 전입니다. 이제 햇수로 3년 전이 되네요. 정유라로부터 이대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다. 최순실 씨가 친척에게 미리 알린 비서에 화까지 냈다. 자, 이 얘기는 이건 뭐 최경희 총장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뒤엎을 만한 정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최경희 총장이 주도적으로 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하튼 최경희 총장은 청문회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준 거는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예. 지금 봐서는 수시 합격을 미리 알 수 있다? 그거는 대단한 그 안에 선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진술한 것도 아니고 장시호가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 엄마가 그 문자를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이 자기 비서가 이렇게 미리 합격 사실을 알린 것을 알고는 장시호 앞에서 그 비서한테 막 화를 내는 거를 장시호가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진술인 걸로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대에서 이 정유라를 입학시키는데 굉장히 강한 백이 작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뭐 교육부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는 특검의 몫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최경희 전 총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정황,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경숙 체육대학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학장님께 들었는데 그런 뒤에 다시 그 입학처장실로 가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정윤혜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어제 저희 종합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제 류철균, 이인화 교수가 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교수라는 사람이 그 유명 소설가 출신 교수가 시험지를 끼워 넣기까지 했다. 답안지를.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필적을 보니까 그 공개된 이 답안지가 이제 14문제 중에 12개가 맞았어요. 근데 이 필적을 저희가 한번 필적 전문가에게 대조를 해보니까 다르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끼워 넣어졌다는 이대의 정유라유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본명이니까. 이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쭉쭉쭉 맞습니다. 하나 틀리고 저수지에게들 뭐 어려운 답안인데 다 맞췄어요. 이래서 이제 거뜬히 통과를 했는데 이 정유라 씨가 자기가 직접 사인한 이제 그 필적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자, 이런 필적입니다. 961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한눈에 봐도 이게 비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정을 의뢰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토성을 좀 크게 쓰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응을 좀 작게 작성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요. 그냥 글자의 비율이나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급하게 좀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올보리 현지에서 단독으로 촬영된 정유라가 또박또박 취재원들에게 모든 질문을 받아내는 내용 처음부터 한번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성이 사실 차랑 말이랑 그런 거 다 가져가신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바꿔온 말 한 띠를 남았거든요. 신경 한번 해주세요. 어떠세요? 애기가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건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제사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어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 전화 들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2011년도에도 당연히 F학 지원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리철빈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이 학교에 갔어요. 어머니랑. 그러고 저는 먼저 왔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학점이 나온 거예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갔어요. 그걸 누구한테 하세요? 어머니한테. 저는 아예 그때 학교에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 하나도 모르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됐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목소리로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봐도 정말 말이 논리적이고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콕콕 찍어서 나는 모른다. 다 엄마가 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부분은 전부 다 자기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사태를 나름대로 예견을 하고 충분히 그러니까 준비하고 학습한 그러한 그 효과가 지금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다. 그쵸. 내 부모를 원망하라 정도로. 이게 이제 촛불을 이제 집혔고요. 집혔던 그런 상당히 그때는 철없는 A처럼 보였지만 오늘 지금 답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이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깜짝 저는, 놀랐어요. 예, 조금 제가 좀 네. 놀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악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어느 측면에서 영악하다는 표현이 그 생각이 떠오르냐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정유라 씨를 지금 소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일종의 자식을, 아니, 딸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기가 보고 싶다, 또 아기 때문에 독일에 왔다는 아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지금 특검에다가 불구속시켜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습니다.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면 자신이 또 아기를 동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이 자식,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나름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방어하냐면 정유라 씨는 자신의 아기를 통해서 방어하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 특검의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똑같은 대책으로 지금 방어를 하는 그런 거 본다면 상당히 영악한 측면이 분명히 보이네요. 네. 네, 여기서요. 이 정유라 씨가 아기 아빠였던 신주평 씨가 이제 지난해 4월에 집을 나왔다, 뭐 쫓겨났다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단독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이따 이제 들어볼 텐데, 자, 여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따로 살았어요. 잠깐 있으시는 거라서 호텔에 계시고 그러셔서 저희 집은 불편하다고. 제일 아래가 대리였거든요. 그냥 대리로 있었어요. 정유라는 말 타러 갈 때 제가 운전을 해주고 거기서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자, 신주평 씨는 저 슈미텐 지역에 살았습니다. 최 씨 모녀와 함께. 그런데 이제 지금 올보르, 그러니까 체포된 곳까지는 무려 직선거리로만 934km, 차로 한 10시간 걸린다고 해요. 헤글스트라드라는 유명한 승마장, 아주 뭐 아름답고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가는 그런 곳인데 아주 숨기에 딱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올보르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유럽의 최대 마장 시장이 열리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유라 씨가 잡힌 그 렌트했던 집, 거기서부터 그 헤글스타트라드 승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 울보르그에서 열린 마장 마술 대회에 4차례 정유라 씨가 출전한 적이 있고요. 5월 20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4일간 그 가장 가까운 울보르그에서 가장 가까운 오덴세에서 국제 승마대회에 참여하기로 돼 엔트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아마 그 이전에도 이 울보르그에 어머니 최순실과 함께 자주 드나들었고, 여기가 말과 관련돼서는 독일과 함께 그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마장 대회가 열리고 말과 관련된 그 유명한 그 고장이었고, 특히 그 헤글스트라드는 정유라 씨 말 삼성으로부터 수십억 대 돈을 들여서 샀다고 하는 비타나 V라고 하는 그 말도 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독일과 덴마크를 승마를 매개로 해서 두 모녀가 자주 드나들었던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유라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그 엄마가 이제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모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개가 너무 많고 뭐 고양이라 해서 그 이제 그 배변들이 뭐 애하고 얽혀 있으니까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은 막 그 최순실이 정유라 딸에게 막 그 야단을 치면 정유라가 그랬다는 거죠. 나 그럼 말 안 타. 그러면서 엄마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게 말을 타는 거는 정유라의 꿈보다는 제가 보기엔 최순실의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최순실의 귀국 이후에도 정유라가 계속 뭔가 말을 타고, 그리고 앞서 이제 정유라 그 한 얘기 보면은 뭐 36만 유로 대출 받은 걸 한국에서 다 갚았고, 그게 하여간 독일에서 돈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정유라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이혼 후에 아버지 명의로 있던 땅을 자기가 인수받으면서 갖고 갔던 그 돈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나름 독일에서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자기 재산 관리해가면서 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떠나면 아예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름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싱글맘으로서 제법 강단 있게 좀 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뭐 좋게 해석하면 좀 그렇고요. 그런데 여하튼 SNS에 그런 보도가 없었으면 정말 그냥 저런 반듯하게 말하는 그런 21세 싱글맘으로만 알 뻔했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요, 도피 중에도 뭐 소박하게 아까 특파원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한국 음식이나 해다 먹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10월 5일에 8,000유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고요. 5일 뒤에는 주유소와 마트 등의 카드를 마구 이렇게 긁어댄 그런 흔적들이 나왔거든요. 자, 또 덴마크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팁이 꼭 줄 필요가 없는데 직원들에게 10만 원의 팁을 줬다.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이모한테 배워서 그런 건지 장시호 씨도 뭐 당시에 청문회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하면 한 달 생활비가 수천만 원이라 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런 씀씀이가 드러났던 것 같고 특히 덴마크 레스토랑 직원이 기억하는 거는 덴마크에서 외식할 때 팁을 주는 적이 별로 없는데 네. 특히 유로로 10만 원, 한국 돈으로 10만 원 가량의 거금을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정유라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공식적으로 본인은 기자들한테 돈이 없어서 쩔쩔맸다고 하지만 네. 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 돈이 없다는 건 상당히 차원이 다른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뽑을 정도면 사실 그럴 수 있는 젊은이가 몇 되겠습니까? 네. 네, 용돈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독일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 하는 말 전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2015년이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했다라는 정유라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빙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엄마, 가끔이라도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영주권 얻어서 간다고 하면 할 말 없고 말릴 수도 없는 것인데 가끔이라도 내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어. 잘 키울 거야. 사랑해, 엄마. 꼭 책임지고. 유연 올림. 2015년 1월 15일. 자, 자필 편지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건데 아이 얘기 역시 뭐 네. 모정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고 최순실의 모정 또 정유라의 모정 이게 다 이제 어머니로서 그런 거가 있는데 간방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최순실은 그래도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울음을 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정유라 씨가 체포될 때 아기와 보모 그리고 마필 관리사인 남성 2명도 함께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20대인 이 두 사람을 40대인 노승일 부장보다 더 파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보디가드 역할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취재로 들어보겠습니다. 27살 마필 관리사 이모 씨는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부터 정 씨의 말을 관리했습니다. 되게 친해요, 둘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유연하면 오빠라고 하죠. 독일로 건너간 이 씨는 2015년 말 최순실 씨 모녀의 요구로 동갑내기인 또 다른 이모 씨를 불렀습니다. 말 4마리에 마필 관리사 2명을 동원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 두 사람은 독일 체류와 도피 기간 동안 정 씨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한 명이서 말 한 6마리, 7마리까지는 보통 가능하죠. 유연히 잡일까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 최순실 씨는 노승일 씨에게 박봉을 주었지만 세후 350을 원했어요. 독일에서는 150만 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딸을 관리하는 두 사람에게만큼은 월급 500만 원씩 주는 파격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많이 받고 왔다는데 한 500만 원씩 받았다. 베테랑인 사람도 250만 원. 한국을 자주 드나든 최 씨가 딸을 지키기 위한 호위 무사를 고용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40대인 부장에게는 뭐 온갖 일 다 시키면서 저 정도밖에 안 주고 네. 20, 30대로 추정되는 마필관리사에게는 듬뿍 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뭐 정유라에 대한 말 문제를 관리해주는, 그리고 그 말 문제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사실상 숨은 집사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정유라의 실체를 알기 전에 신주평 씨의 인터뷰, 그리고 SNS상에 나오는 정유라 씨의 말들을 보면서 특히 엄마에게조차도, 최순실 씨에게조차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막말의 아나무인 줄 알았더니 대단히 치밀하고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한번 놀랬고요. 특히나 한국 경찰이 내가 아들과 함께 있게 해준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갈 수 있다. 구금하지 않는다면 3일 내에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한국의 사법당국과 자기의 처지를 놓고 그 법률적인 딜을 하는 모습까지 보는 걸 보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준비되고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마 덴마크 당국에서 1월 말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한 걸로 봐서 쉽게 한국으로 넘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특검과 법무부 등 사법 당국에서 덴마크 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조속하게 정유라 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일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